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는 해외 자원봉사자들이 숙식 등 모든 체류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아니, 열정페이야 뭐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숙박, 식사, 교통까지 다 지원을 해줬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러 오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래도 숙식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도쿄올림픽 해외 자원봉사자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해도 되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자원봉사를 총괄했던 지원본부장에게 전화해봤다. 이건 정말 일본을 해명하기 위해 만든 영상은 아닌데 정말 그런 건 아닌데 지원본부장님은 일반적으로 다른 올림픽도 해외 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고 평창올림픽 당시가 예외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던 거라고 설명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편의 제공 같은 거는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평창 하기 전에는 뭐 영국이나 뭐 캐나다 같은 데서는 그런 편의 제공들이 없었다고. 가령 이제 런던 올림픽 때는 런던 공원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들이 거의 없었고 외국의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거를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국내 자원봉사 활동할 때도 보면 편의 제공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IOC 차원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을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평창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IOC 규정상의 자원봉사 관련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2020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체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뭐 거리에 상관없이 교통비 1만 엔을 준다고는 하는데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었다. 숙소하고 식사, 교통 전체적인 걸 다 지원을 많이 해줬죠. 뭐 운영상에 좀 미숙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더 컸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자원봉사의 역사도 오래됐고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도 잘 잡혀 있다고 한다. 한국 같은 경우는 88 올림픽 때부터 좀 활성화됐던 거거든요. 그때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88 올림픽 유치했던 측면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점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자원봉사 국가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전국에 자원봉사 센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에 지원한 사람들은 일본의 자원봉사자 무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수소문해봤다. 김준범 씨와 통화했는데 신원이 드러나기 원하지 않아서 통화 내용은 대역을 써서 다시 녹음했다.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에도 숙소나 체류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지원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하계올림픽은 자원봉사자들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평창올림픽 때는 다 제공해줬었는데 주최 측에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 자국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부터 그랬다고는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즐길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대가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자원봉사자가 올림픽 돕는 노예도 아닌데 돈 없어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노숙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물론 축제와 별개로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거고.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요즘 한일 대립이 첨예한데 일본에 강하게 맞섰던 정치인은 없냐는 의뢰가 접수돼 취재하고 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